그래서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어서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집이 작년보다 53%나 늘었습니다. 무려 17만 가구라고 하는데요. 어서와 세금의 나라, 새로운 세금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안녕하세요. 절세미녀 김현우 기자입니다. 여러분, 최근 세금 고지서보다 더 무서운 뉴스가 하나 떴죠. 바로 공시가격 발표인데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우리 집값을 올해 이 집은 이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세금을 이만큼 내세요,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올해 서울이죠. 특히 한강 근처나 아니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정부가 정한 이 가격이 작년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아니, 어차피 안 팔 건데 가격 좀 오르면 어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현금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서 관통하는 키워드를 보면 탈동조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균은 9%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서울은 그 2배에 해당되는 18.67%가 폭등을 했어요. 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지방과의 온도차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지만 대구, 대전, 광주 같은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서울만 오른다라는 것이 바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자산이 서울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완전히 갈리셨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죠. 강남 3구의 독점 체제가 깨졌습니다. 서울 상승률 1위가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핫하다는 그곳 성동구입니다. 무려 29.04%나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숲에 있는 서울 아크로포레스트라던가 아니면 갤러리아 포레 같은 이런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면서 느끼지만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통계 발표를 보니까 수치가 바로 증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와 서초구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성동구뿐만이 아닙니다. 마포, 용산, 동작, 영등포구 같은 이런 8대 한강벨트 있죠. 이런 곳들은 평균적인 상승률이 23%에 달합니다. 반면에 이 한강변을 끼지 않은 나머지 14개의 구는 6%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한강 종만권이 곧 세금표다, 이런 말이 실감나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정부는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정 인기 지역에만 그 매수세가 쏠리는 그런 클러스터링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 평균보다 내 집값이 훨씬 가파르게 상승으로 평가됐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의도는 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 집중도만큼 세금을 더 내라. 고액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상승률이 28%가 넘지만 3억 이하 주택은 고작 0.5%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무서운 건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어서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집이 작년보다 53%나 늘었습니다. 기존에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분들도 53%나 결국에는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무려 17만 가구라고 하는데요. 어서와 세금의 나라, 새로운 세금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17만 가구입니다. 무려. 그래서 이 중에 근데 8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마 내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올해 12월에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실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미리미리 공시가격을 확인해서 종부세를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갑은 어떻게 될까요? 공시가격이 20% 올랐네, 30% 올랐네 하지만 실제 내야 될 보유세는 작년보다 한 40에서 50%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산 가치가 올랐다라고 기뻐하기에는 우리가 져야 될 세금의 무게 또한 같이 늘어난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대략 한 1.5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되는 현실적인 고통이 시작이 된 거죠.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공시가격이
분들이 가까스로 10억이 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빨리 이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라든지 저가 양수도를 통해서 아니면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명의 분산을 좀 계획을 하시면 종부세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갈 거라고 하면 지금이 가장 저렴할 때이다 보니 좀 가격 분산을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 10억으로 기준을 삼냐면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자 거래를 하거나 혹은 뭐 증여를 하거나 했을 때 감정평가라는 거를 결국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이제 시가로 봐서 우리가 이걸 기준점으로 잡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공시가격이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련된 수수료가 2배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거는요, 종부세와 같은 그런 세금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부대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4월 6일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4월 말까지 가격이 확정이 되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집의 가격표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가격표를 이제 좀 확인해서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올랐는지 좀 세금 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6월 1일이 바로 보유세 기준일이거든요. 그 기준일이 오기 전에 증여든 명의 분산이든 혹은 매도든 이런 전략들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좀 대비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디자인텍스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자산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